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토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공 일반에서요, 여러가지 어떤 토공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주요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흙을 굴착, 즉 파는 거죠. 그죠? 또는 흙을 어떻게 합니까? 쌓는 거. 그죠? 흙을 쌓는다. 이러한 작업을 무엇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그죠? 육지에서 흙을 굴착하는 작업을 우리는 절토라고 부르고요. 자, 육지에서 흙을 쌓는 작업을 우리는 성토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흙을 굴착하고 흙을 쌓는 건데 물속, 즉 수중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흙을 굴착하는 작업을 준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흙을 쌓는 작업을 매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는가 묻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치장과 그다음에 토사장이 있습니다. 자, 토치장은 뭡니까? 흙을 채하는 장소, 즉 흙을 가져오는 장소. 뭐 하는 장소다? 흙을 채취하는 장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토사장이 있습니다. 토사,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흙을 뭐 한다? 그렇죠? 버리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토사장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탈에 관한 어떤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뭔 말해야 되느냐? 여기를 A라고 하고 C라고 하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탈이라고 한다. 비탈. 또 여기도 뭡니까? 비탈. 그죠? 그다음 이 부분도 뭐라 한다? 비탈이라 한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점, 이 C점과 D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탈의 맨 위쪽이죠. 그러니까 비탈,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A점과 B점은 이 경사, 즉 뭡니까? 비탈의 맨 아래쪽이기 때문에 비탈, 기슭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비탈, 기슭이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맨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CD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천단이다. 하늘 위에 있잖아요. 천단 또는 뚱마루다. 뚱마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 단이 하나 있습니다. EF.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의 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소단이라 한다. 작은 단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턱이라고 한다. 이 부분들을 다 물어보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소단과 턱에 대해서는 뒤쪽에 가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그때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비탈 경사를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의 경사를 보통 우리는 1대 얼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사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가 비탈 경사인데 이걸 I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요거는 얘가 D고 얘가 H라면 D분의 H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분자를 1로 하고요. 분모를 뭐라고 한다?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 반향을 뭘로 표현하는구나? 1로 표현하는구나? 자, 수평 반향을 뭘로 표현하는구나? N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1대 N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요거까지도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준 틀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 규준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도로공사 현장을 가다 보면은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서 있고요. 막대기 옆에 이렇게 딱 팻말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라 써있습니다. 이게 뭐 포장층이다. 여기 뭐다? 기층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화살표 여기까지 높이가 뭐다? 기층이다. 여기까지 높이에 무엇을 해라? 도로 포장을 해라.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준이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해주는 걸 규준 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토공을 작업할 때 구배라든지 노체라든지 어떤 노사라든지 이런 완성, 최종 목표죠. 이 완성도를 나타내는 현장에 설치하는 어떤 가설물을 뭐라고 한다? 규준 틀이라고 한다는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용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토공 정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토공 정규도 규준틀하고 내용면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송토나 흙을 쌓는 거죠. 또는 절토를 할 때
흙을 굴착을 하는 거죠. 이때의 어떤 기준 단면형을 토공 정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토공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정상적인 어떤 단면 형태를 뭐라 한다? 토경 정규라고 하는 것이고, 규준틀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러한 토경 정규의 모양을 현장에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어떤 가설물을 통해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규준틀이라는 거. 요것도 우리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잘 물어보는 것이 흙의 안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각. 자, 이것은 자연 경사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만약 이런 땅에다 흙을 이렇게 쌓았는데요, 흙을 쌓았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흙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만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합니다. 이때 요 부분 요 세타 각을 흙의 안식각, 편안히 취하고 있죠. 더 이상 무너짐 없이. 어째요? 자연적으로 경사져 있는 경사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흙의 안식각이라는 자연 경사각의 세타는 대략 30에서 35도 정도 되죠. 그죠? 이건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된, 즉 자연적으로 스스로 안정된 어떤 자연 사면을 갖는 그때의 각을 우리 뭐라 한다? 흙의 안식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에서는 뭐 이 정도로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요약하고요.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토치장과 토사장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장이라든지 토사장, 그죠? 토사장 선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선정 조건을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선정 조건이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토치장과 토사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주의할 점은 뭐냐? 예? 주의할 점이 또냐? 또 뭐냐? 고려할 점은 뭐냐? 고려할 점은 뭐냐? 또 뭡니까? 선정 조건은 뭐냐?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는. 그래서 토치장과 토사장에 선정 조건을 몇 가지 쓰시오라든지, 주의할 점 몇 가지 쓰시오라든지, 고려할 점을 몇 가지 쓰시오라든지, 전부 다 이걸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 구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토치장을 써보고요, 우측에는 토사장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져올 흙이 어쩌니까? 네,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토질이 뭐 해야 될 것이다? 예, 양호해야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토량이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흙을 가져올 만큼 양이 충분해야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흙을 가져올 수 없죠.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토량이 충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흙의 종류에서 토사장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토사장 흙을 갖다 버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토질이 좋든 말든 상관없고요. 토량은 충분해야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충분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죠? 수용을 많이 하죠.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토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부분 보시면 하향 경사라는 게 나옵니다. 하향 경사. 근데 여기를 보시면 토치장은 우리가 이제 경사라고 하면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럭이 어쩔 때 내리막길이 편해야 되냐? 흙을 싣고 있을 때 내리막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흙을 다 싣지 않고 공차로 갈 때 뭐 하면 돼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토치장은 흙을 채취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토하는 장소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럭이 성토 장소로 가고 있을 때 흙이 실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내리막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성토 장소를 향해, 성토 장소를 향해서 뭐요? 하향 구배, 내리막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하향 구배. 이게 얼마다? 50분의 1에서 대략 한 100분의 1 정도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토사장은요, 흙을 갖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 흙이 실어져 있습니까? 트럭에? 그렇죠? 사토 장소를 향할 때 흙이 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사토 장소를 향해. 그렇죠? 사토 장소를 향해 무슨 구배? 그렇죠? 하향 구배다. 하향 구배는 얼마가 좋다?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맨 이쪽은 흙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는 뭐예요? 운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운반에 대한 문제. 자, 이번에는 운반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운반하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반로가 양호해야 되겠다. 양호해야 되겠다. 또 뭐야?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다. 여기도 똑같겠죠? 운반로가 양호하고 장애물이 없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운반에 대한 문제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에 대한 문제고? 흙에 대한 문제고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는, 어떤 안전의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안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용수라든지,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붕괴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없어야 되겠더라. 그죠? 또 배수가, 그럼 이런 게 없으려면 어째요? 용수 위험이 없으려면 배수가 양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여기 네 번째도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붕괴 위험이 없고, 배수가 양호한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물에 대한 뭡니까? 물에 대한 안정의 문제를 다뤘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용지 매수나, 뭐가? 보상. 그죠? 이런 보상 등이 싸야 된다는 얘기죠. 싸고, 용이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토치장과 토사장 선정 요건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첫 번째 흙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운반에 대한 부분. 그래서 토치장, 토사장 운반이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무슨 부분입니까? 그죠? 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내용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주로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자주 틀리거든요. 이 부분 운반에 대한 문제에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흙을 싣고 있을 때, 트럭이 흙이 실어져 있을 때 무슨 굽에다? 하양 굽에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공의 어떤 취약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토공의 취약 공정을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공부하는데 수월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거 보면 구조물에 뭐예요? 뒷체험 시공 대책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흙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텁하는 거죠. 이렇게 텁하고 나서 여기다가 구조물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 뒤에다 흙을 다시 채우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조물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토목이든 강구조가 됐든 간에 뭔 그대에 대한 단단한, 즉 뭐가 없다? 그죠? 치마가 없죠. 근데 이쪽은 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다져놔도 뭐합니까? 치마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얘는 굉장히 강하고 얘는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0%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또 뭔가 편절편성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다 돌을 이 높이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송토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절토로 깎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송토 부분이 더 단단할까요? 절토 부분이 더 단단할까요? 당연히 절토 부분이 더 단단했죠. 많은 세월 동안 다져졌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강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좋은 장비로 다졌다 할지언정 그다지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짐도를 몇 프로로 봅니까? 95에서 90%입니다. 토질역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잘 다진다 한들 절토 부분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그 경계에서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종반야 흙쌓기라든지 확복 구간의 접속부 이런 걸 뭡니까? 도로가 원래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그 옆에 확장해서 접속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 아무리 하자가 없다 있네 해도 이 부분에서 뭐가 생길 것이다. 또 문제가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라는 얘기죠. 즉 구조물하고 흙, 절성도, 경계분 이런 어떤 강함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것들끼리 맞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취약하다. 문제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토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절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굴착하는 것을 절토라고 한다고 표현했었죠. 여기 보시면 뭐 기계식하고 발파식이 있는데요. 기계식은 그다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발파 공법은 좀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파공법은요, 다답형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답형을 공부하는 요령은 제목에서 그 답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답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할 때 내가 공부를 했다 해서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시험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암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발파공법에는 먼저 팽선미드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팽선미드다. 그럼 우리가 앞자만 외웠다면 일단 팽선미드 외웠기 때문에 일단 적어 놓고 나서 뒤에 거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앞자를 외우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팽창성 파쇄공법이다. 팽창성 파쇄공법이다. 이렇게 외우고요. 또 선은 뭡니까? 그렇죠? 선균열 파쇄공법이다. 또는 뭐예요? 미진동 발파공법이다. 그죠? 여기도 발파네요. 그렇죠? 미진동 발파공법이다. 그 다음 드릴릴 블리스트 공법이다. 그죠? 드릴 N, 그렇죠? 블레스트 공법이다. 이렇게 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셨지만은 앞자가 생각이 안 나면 절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당근 외우셔야 되겠지만, 발파공법은 뭐다? 팽선미드다. 이렇게 입에 딱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외우셔야 됩니다. 다답형 대비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소단에 대해서도 한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소단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까 소단이라고 하면서 이런 비탈에 있어서 여기 저구만 턱, 이게 바로 뭐다? 소단이었습니다. 소단은 아무 때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절토고가 대략 7에서 약 한 10m 정도 될 때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턱을 하나 만들어 놓죠. 근데 이 턱은 보통 대략 이 폭이 1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경사는 어째요?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겠죠. 그래야 뭐 어쩝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경사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소단을 왜 설치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비가 왔어요. 물의 흐름이 있는데 만약 이쪽 면으로 본다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가속도가 증가해서 물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 근데 어떤 흙이라든지 이런 걸 또 싸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심지어는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속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쭉 오다가 좀 유속이 날만 하는데 턱이 딱 걸리면 어째요? 일단 유속이 죽죠. 한번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 또 턱이 만약 또 있다면 또 딱 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속의 흐름을 뭐 하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수류의 흐름이 약화시켜서 유속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건 뭡니까? 사면의 안정을, 그렇죠? 사면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소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단도 어떤 단답형 대비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자, 절토공 이쯤 알아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 성토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토공은요, 먼저, 성토에 사용될 수 있는, 즉, 성토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흙을 쌓는 것을 우리는 성토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토에 사용되는 그 흙의 조건이 있습니다. 흙의 조건. 그래서 이 흙의 조건이 뭐 그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반드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치마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흙은. 두 번째로는 지지력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죠. 치마는 밑으로 내려앉는다는 얘기고, 지지력은 어째요? 위에 어떤 구조물이 성립을 하게 되면, 놓이게 되면 그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힘이 바로 뭐다? 지지력이죠. 그래서 이 흙은 반드시 그 두 가지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압축 치마가 뭐하도록? 적도록 무엇이 같이 적어줘야 될 것이다? 압축성이 적어질 것이다. 즉, 흙으로 성토를 했을 때 치마가 적으려면 이 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압축성이 적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답을 적은다면 앞에 것만 적으면 답이 안 되죠.
집안이 압축 치마가 저가 되는 것이지 흙이 압축 치마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흙의 조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만 쓰면 답은 될 수 있어요. 압축성이 적다 이것만 쓰면 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이유를 앞에다 써주는 겁니다. 뭐라고? 압축 치마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압축성이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력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럼 어째요? 여기서 표현하면 지지력이 뭐 할 것이다? 커야 된다. 왜? 지지력 왜 커야 된다? 완성 후 완성한 다음에 완성 후 뭐가 없어야 돼? 큰 변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다? 지지력이 커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에 따라 틀려야 되는데, 자, 성토 장소의 특성에 따른 건 이제 몇 가지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흙은 항상 반드시 치마라는 얘기와 뭐, 지지력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그 어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또 문제를 풀고 있는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적을 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뭘 적어요? 그렇죠. 시공기계의 어떤 그러니까 이동성, 그렇죠? 그래서 트래픽과 빌리티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공기계가 작업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행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이동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될 것이다? 양호하게 확보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트래픽과 빌리티라고 그러죠, 그죠? 트래픽과 빌리티다.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다. 성토공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세 가지만 쓰라면 좋은데, 네 가지 쓰시오, 다섯 가지 쓰시오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주로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비타민 안정을 갖기 위해서 뭐 전당 강도를 뭐 해야 될 것이다. 뭐 가져야 된다라든지, 또는 투수성이 낮으니까 뭐예요? 작업성을 저하시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들 써져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로 여러분들 구매에 맞게끔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흙의 조건이고요. 이와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가면 흙의 부적합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송토에, 어쨌든 한 번씩 이런 것도 나오죠. 부적합한 흙은 무엇이냐? 송토에 부적합한 흙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쩝니까? 아까 흙의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죠? 압축 치마가 적도록 압축성이 적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정반대겠죠?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압축성이 큰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지지력이라든지 트래픽과 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될 것이다.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의 정반대 현상을 하면 되겠죠. 뭡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려면 함수비가 큰, 그죠? X한계를 넘는, 함수비가 X한계를 넘는, 함수비가 커가지고 뭘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죠? X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는 그러한 흙이면 이것도 보다 부적합한 흙이라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 아까 어쩝니까? 비탈을 쌓게 했을 때, 어떤 비탈면에 안정을 필요한 뭘 가져야 된다? 전단 강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단 강도를 갖지 않으려면 뭘 함유하면 됩니까? 그렇죠? 유기질이죠. 유기질. 그죠? 유기질을 함유한 흙은 전단 강도를 가질 수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부적합한 흙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투수성이 낮아서 작업성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뭐 하면 이렇게 됩니까? 흡수성이 커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흡수성이 큰 흙. 자, 이러한 흙들은 부적합한 흙이다. 즉, 압축성이 크다든지, 함수비가 커서 X한계를 넘어가 없다든지, 또 유기질을 함유를 해버렸다든지, 또는 흡수성이 큰 흙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흙들은 성토에는 부적합한 그러한 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토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토 시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토 시공 방법은 주로 단답형, 대비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수평층 쌓기법이 나오는데요. 수평층 쌓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본 집안이 이렇게 있었다면 층을 이렇게 수평층으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거죠. 그죠? 또 그 위로 한 층 또 쌓아가고, 그죠? 또 이렇게 한 층 쌓아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바로 뭐라 한다? 수평층 쌓기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방 쌓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방 쌓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있으면 바로 코앞부터 쌓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또 여기서 잘 다져놓고 또 앞에다 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또 여기 쌓아놓고 또 이렇게 점점 뿌려서 또 바로 앞에 쌓아놓고 이렇게 바로 앞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 이거 바로 뭐다? 이걸 전방 쌓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비계층 쌓기법입니다. 비계층 쌓기법.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송토 쌓기법은 뭐에 대비하라 했어요? 단답형입니다. 다답형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비계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비계를 만들어가지고, 요 위로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덤프 트럭에서 전체적으로 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뿌려서 송토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계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쌓아가는 이러한 방법보다 비계층 쌓기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물다짐 공법이다. 그래서 물다짐 공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짐 얘기가 나옵니다. 또는 지금 무슨 공법입니까? 송토죠. 절토가 아니죠. 그래서 송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시험을 보실 때요. 물을 이용해서 뭘 다진다거나 물을 이용해서 송토를 한다거나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물다짐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다섯 번째는요. 유용토 쌓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흙을 유용하겠다는 얘기죠.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돌을 이렇게 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절토잖아요. 그럼 이 흙을 갖다 버려야 되잖아. 토사장이다. 근데 이걸 갖다 버리지 않고 이 절토한 흙을 여기 뭡니까? 이 송토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근의 흙 또는 현장의 흙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뭐라고 쓰면 돼요? 아, 유용토 쌓기법이구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